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드가 아닌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투낚시 릴 중에 지금 제가 실조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마노에서 나온 파워 에어로 TD 제품을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 그리고 실조에 이 파워 에어로 TD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이 파워 에어로 TD를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요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검색해 가지고 설명을 보고 그 제품 구매에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파워 에어로 TD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자세한 영상이나 실조에 사용하는 사용 후기나 이런 부분이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찍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촬영이 앞서서 제품 리뷰에 앞서서 한 일개 낚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내용이고, 시마노 당사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 제품을 리뷰하는 것은 아니고 실조 낚시인으로서 실제 내가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을 위주로 주관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마노 파워 에어로 TD 이렇게 윤성 보증 카드가 있는 윤성 보증 제품이고요. 윤성 보증 기준에서 인터넷 최저가를 지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55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가격은 아니고 원투 릴 중에는 상당히 고가 릴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보다 더 비싼 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조사님들 실조 낚시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상위 스펙은 좀 약간 오버 스펙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을 한 달 정도를 실조를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실조 낚시를 굉장히 자주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몇 회 사용했는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낚시 영상을 촬영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낚시 영상에도 적지 않은 횟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상자를 열어보면, 자, 구성품은 이렇게 원투 릴이 하나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핸들 로브와 핸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시마노 액티브 캐스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풀어서 핸들을 접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경우는 이렇게 이 릴 핸들을 따로 분리하게 그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 자,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채우는 방식으로 비슷한 제품으로 불스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 핸들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 가지고 릴 핸들을 이렇게 채우는 형태로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자, 반대로 그 낚시가 끝나고 나서 이 핸들을 이대로 보관하게 되면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수납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핸들 부분을 접어서 수납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프백에 릴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다른 분의 한번 의견을 보니까 파워 에어로 TD 제품을 이 핸들을 별도로 보관을 해야 돼서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보관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별도로 이거를 따로따로 보관하게 되면은 이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하나가 다시 구매하려면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수납하실 때 분실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팁을 알려드리면, 자, 핸들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낚시가 끝났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릴링을 하게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 스풀이 점점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완전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이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바퀴 정도 돌리면은 이게 핸들이 접어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핸들을 이렇게 접혀요. 지금 여기 부분이 이렇게 접히게 돼 있어요.
이 접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까딱까딱거리고 이게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에 이 닿아서 기스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뽁뽁이, 이 주머니 형태의 뽁뽁이를 이렇게 핸들에다가 넣은 상태로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은 기스가 나지 않고 이 핸들과 릴 본체를 같이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나름대로의 노하우 참조하셔도 되고 참조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릴 말고도 이 내부 구성품 같은 게 있죠.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다른 게 없고 와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스프레이 원줄을 감을 때 앞솔림 현상이나 아니면은 뒷솔림 현상,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와샤를 하나를 더 끼워서 그 앞솔림 현상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뒤에 쏠린다 그러면은 이 와샤를 하나 빼서 그렇게 조절을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대로 그냥 썼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저는 이 와샤를 사용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었고, 보면은 이런 부분, 이 윤성 보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품도인데, 이런 부품도는 사실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것을 참조하기보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번역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그 부품도 이 상세 내역이 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바로 번역해서 보는 게 편리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 에어로 TD 제품 같은 경우는 보조 스풀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가 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 스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 아닐까. 다음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핸들을 쪼아준 상태에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하게 되겠죠. 이 파워 에어로 TD의 일단은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장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세 이 내부 부품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비는 3.5가 되겠고 최대 드랙력 19kg. 자, 자중은 540g으로 많이 경량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풀경은 76mm, 스트로크는 35mm, 그리고 최대 건상량 84cm가 되겠습니다. 핸들 길이는 90mm가 되겠고, 비슷한 제품으로 한번은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모든 스펙이 비슷해요. 다만 베어링 수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핀 파워 제품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이 릴의 무게, 이 자중이 경량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 에어로 TD 제품 같은 경우는 자중이 540g으로 확인이 되는데, 스핀 파워 제품은 자중이 565g입니다. 아무래도 캐스팅할 때 이 릴이 무겁게 되면은 휘두를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큰 차이는 못 느낄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릴이 가볍고, 이 가볍기만 하지 않고 이 내구성까지 받쳐주면은 더 고급 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핀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 파워 에어로 TD 제품 같은 경우는 약 55만원 정도로 다소 이 TD 제품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더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싼 만큼 이 제품이 뛰어나냐 이런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이 파워 에어로 TD 제품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상 말미에 주관적인 의견으로 해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파워 에어로 TD 제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싱글 드랙 제품을 보면 액티브 캐스트, 그리고 불스 아이 같은 제품, 이런 제품은 트윈 드랙 기능이 따로 별도로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트윈 드랙을 실조에서 많이 쓰느냐 했을 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물급 물고기가 걸렸을 때 싱글 드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드랙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드랙 노브를 굉장히 많이 돌려야 돼요. 막
돌리면서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고기가 잡혔는데 그거를 막 돌리고 앉아있고 이러다 보면은 어리버리하다가 오히려 고기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싱글 드랙을 사용하실 때는 보통 강제 집행이 더 고기를 건지는데 유리하고, 이 부산 경남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펌핑이라고 하죠. 밀당, 당겼다가 앞으로 대를 숙이면서 감고, 당겼다가 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해서 펌핑이라고 하는데, 경남권에서 펌핑을 하려면 아무래도 여가 많은 여밭이나 뭐 돌밭, 그리고 뭐 여러가지 밑걸림 요소들, 수중 중간에 뭔가 걸리는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 펌핑을 하다가 고기가 꼬라박히면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 집행 같은 경우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기를 강제 집행했을 때 수심이 깊은 곳에서 고기를 막 그냥 무작정 릴링을 해가지고 건져냈을 때 아무래도 불에 공기 부분이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가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아무래도 뭐 횟감으로 먹었을 때 건강한 상태로 이제 건져 놓으면은 아무래도 더 뭐 좋겠는데, 뭐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고기에 데미지를 많이 입힌다,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잠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퀄라이징이라고 하시죠. 천천히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밀당을 하면서 천천히 그 랜딩을 했을 때 확실히 그 고기가 입는 데미지가 뭐 덜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봉돌을 달고 사용하는 이 원투 낚시에서는 그런 밀당을 했을 때 꼬라박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남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제 집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윈 드랙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해놓고 이제 채비를, 원줄을 텐션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거치대나 뭐 난간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 싱글 드랙 같은 경우는 이 드랙 노브를 꽉 잠가서 그렇게 기다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대물, 뭐 감성돔 기준 5자 이상, 참돔 같은 경우, 뭐 이제 부산권 같은 경우는 생미끼 낚시를 이용한 라이브 베이트 낚시를 뭐 많이 하게 돼 있는데, 방어 같은 경우는 그 끌고 가는 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드랙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낚싯대를 거치해 놓은 그 상태로 대기를 하다가 낚싯대가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낚싯대가 미사일처럼 날아가면서 바다에 수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트윈 드랙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캐스팅 할 때는 이 드랙 노브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 세팅을 하고 캐스팅하고 난 후에 드랙 노브를 풀어줍니다. 자, 트윈 드랙 기능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드랙 노브를 막 10바퀴, 7바퀴 이렇게 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이게 지금 돌리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싱글 드랙을 사용할 때 쓰는 그 드랙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드랙 노브를 이렇게 열게 되면 그 안쪽에 프리셋 노브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프리셋 노브, 이 부분이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 스프를 빼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노브가 우리 일반적으로 액티브 캐스트나 불사이를 쓸 때 뭐 사용하는 드랙 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드랙 노브를 이 트윈 드랙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프리셋 노브를 꽉 조은 상태에서 조금만 열고 이렇게 하면은 밖에 있는 드랙 노브가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딱 요만큼만 딱 돌아가요. 자, 이 상태에서 프리셋 노브를 쭉 풀어줍니다. 스프를 빼는 방법입니다. 프리셋 노브를 쭉 빼다 보면 완전히 풀릴 때까지 프리셋 노브를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스프를 탈거하면 됩니다. 그대로 탈거하고 다시 스프를 체결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스프를 끼워주고요. 프리셋 노브를 다시 쪼아주면 됩니다. 끝까지 쪼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좀 약간 힘이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는 거의 쪼아진 거겠죠. 자, 프리셋 노브를 완전히 쪼아 봤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 정도로 프리셋 노브를 많이 쪼우게 되면 드랙 노브는 많이 안 쪼아집니다. 딱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드랙 노브를 풀어주고, 먼저 풀어줍니다. 풀어준 상태에서 돌려봅니다. 힘겹게 돌려야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가 돼요. 드래그이 나면서. 자,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대상어종, 내가 생각하는 인장력을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맞게끔 이 프리셋 노브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자, 이 정도 풀었을 때 이 정도 조금 더 풀어주면은 조금 더 잘 풀려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 드랙 노브를 잠가주게 되고, 잠가주게 되면은 이게 드랙이 돌아가지가 않죠.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랬을 때 캐스팅을 합니다. 이 상태로 캐스팅을 해요.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캐스팅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는 이 드랙 노브를 꽉 조아주고 캐스팅을 하고, 이 상태로 이제 캐스팅을 하겠죠. 이게 베일을 열고 나서 캐스팅을 하고 난 상태에서, 자, 베일을 닫고 밖에 있는 드랙 노브만 풀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드랙 노브만 풀어주면은 이 고기가 내가 던진 미끼를 물고 앞으로 치고 나갈 때 낚싯대가 날아가기보다 이 부분이 세팅되어 있는 원줄이 풀려나가게끔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드랙이 풀리면서 이제 원줄이 풀려나가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드랙 노브가 있고 프리셋 노브가 있고, 이 안쪽에 캐스팅을 할 때는 드랙 노브를 꽉 조아줍니다. 조아준 상태에서 베일을 열고 캐스팅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나서 뭐 방어나 아니면은 큰 참돔이나 큰 감성돔이나 뭐 그런 게 물고 가서 낚싯대가 날아갈 위험이 있다, 아니면은 뭐 배가 너무 바짝 지나가서 배가 끌고 갈 확률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낚싯대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윈 드랙을 세팅을 해가지고 밖에 있는 드랙 노브만 풀어주게 되면, 자, 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풀려나가겠죠. 그 강한 인장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트윈 드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파워 에어로 TD 제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나온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상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13년도에 나온 시마노 스핀 파워, 스핀 파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조사님들이 액티브 캐스트 위의 단계로 이제 올라갔을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보통 이제 원투 낚시에 입문해서 액티브 캐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윗단계로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랬을 때 나는 뭐 트윈 드랙 기능이 상관이 없다, 그냥 강제 집행 어차피 할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거 좋아한다. 하지만 액티브 캐스트는 보급형 릴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릴링감, 그리고 좋은 내구성, 그리고 뭐 보여지는 것도, 이 낚시의 감성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또 보여지는 게 또 내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차원에서 액티브 캐스트에서 싱글 드랙 기준으로는 불사이로 가는 경향이 있고, 한쪽은 트윈 드랙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핀 파워 쪽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스핀 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출시한 굉장히 오래된 제품입니다. 스핀 파워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풀이 보조 스풀까지 해서 이 릴 하나당 스풀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 파워 같은 경우는 트윈 드랙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하지만 지금 2025년 기준에 스핀 파워를 신품을 구매한다, 저 같으면은 이 TD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 차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스핀 파워 제품은 제품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당장은 뭐 AS나 뭐 이런 부분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AS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단종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구할 수 없게 돼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나오다 보니까 이 TD 제품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많이 시켜서 나왔습니다. 내구성이 좋으면서 경량화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더 그 퀄리티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마노 쪽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쓴 것 같고, 그 스핀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드랙핀 스프링이 이탈되는 현상이 굉장히 뭐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이게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조 기준에서 이 드랙 노브를 완전히 잠가 놨는데 이제 밑걸렸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뽑아낸다 그러죠. 밑걸림을 뽑아낼 때 스핀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인장력이 가해지면 드랙이 내 의도와 맞지 않게 이게 드랙이 풀려버립니다. 이 드랙이 이렇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밑걸림 대응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 파워 에어로 TV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밑걸렸을 때 이 드랙이 풀려버리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겪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이 파워 에어로 TV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 55만원이라는 고가 릴을 대비해서 제품 디자인이 뭐 물론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가 어려운 단순한 그냥 까만색 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스프를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는 계속 사용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부품을 제가 한번 재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을, 이 내부 부품을 스프를 풀어보고, 자, 이 부분을 빼내고 보면,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그 속칭 쉽게 말해서 라인 가드라라고 많이 불리우는 이 부품입니다. 부품 중에 하나인데, 라인 가드라. 이 라인 가드라 제품을 보면 이 끝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고무 패킹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실조를 하다 보니까, 자, 이 라인 가드라가 보통 이 캐스팅하고 나서 줄 텐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 원줄이 라플라플 거린 상황에서 이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뒤로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가드라가 이 원줄이 뒤로 말려 들어가서 스풀 내부에 이렇게 말리는 현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 가드라라는 전 부품이 뭐 다른 제품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번 말려 들어가면서 라인 가드라가 보시면 여기 끝에 홈, 여기와 이 홈 사이에 들어가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같이 스풀과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탈이 돼서 겉도는 거를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부품 자체를 온라인 피싱 AS를 통해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살펴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 끝에 고무 부분, 이 고무 패킹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이 패킹만 봤을 때는 18번이고 이 라인 가드라 전체 세트를 19번, 부품도에서 19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실락 방지 컬러 세트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고무만 봤을 때는 제품도에서 18번 실락치 방지 소음 고무라고 그런 그 부품으로 명칭이 확인이 됩니다. 이 양쪽에 있는 라인 가드라가 그 움직이는 레일처럼 생긴 이 구간, 여기서 이탈을 해서 밖에서 겉돌고 있는 현상을 겪었는데, 그 원인을 한번 부품을 새로 구입을 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 여기에서 이 고무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 고무 부분이 이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견고하게 부착이 잘 안 되는지, 뭐 그런 결함이 있는 건지는 제가 뭐 뽑기를 잘못한 건지, 뭐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한 달밖에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부품을 분명히 내가 바꿨음에도 비슷한 현상이 또 재차 발생한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결함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부품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지도 않고 고무 패킹만 또 구매가 가능하던데 이거를 고무 패킹을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이게 이탈이 안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트 자체가 뭐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심각한 결함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불편을 겪었다, 고가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약간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감성을 담아서 조금 고가릴, 자기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실조에서도 릴링감, 부드러운 릴링감과 그리고 강한 힘, 그리고 던질 때 경량화가 돼서 가볍다, 대물 대비하기에 이런 트윈드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불스아이 같은 경우는 라인 홀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조 낚시에는 이 라인 홀더가 있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편리해요. 그래서 이 라인 홀더도 달려 있고,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제가 이제 보통 출조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제 낚시를 하는 실조 낚시 크리에이터인데, 먼저 손이 가는 제품이 이 파워에로 TV 제품입니다. 낚시를 내가 다양한 액션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릴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제가 액티브 캐스트, 그리고 불스아이, 그리고 이 파워에로 TV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꺼내는 제품이 이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 제품 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하지만 그 세 제품 중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제품은 이 TV 제품이라는 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파워에로 TV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설명에 있어서 조금 이 장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내용이 살짝 뭐 제가 틀렸거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이렇게 한번 의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